서울의 추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그날, 지은은 전화를 받았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안에 발도 들이지 마. 할머니 장례식에 오면 경찰 부를 거야.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유일하게 지은의 비밀을 이해해주던 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마저도 잃었다.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림받은 그녀에게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기장님, 긴급 비행 임무입니다. 지금 당장 공항으로 오세요. 지은은 28세의 젊은 나이에 대한항공의 부기장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항상 하늘 위에서 안정감을 찾았지만 지상에서의 삶은 엉망이었다. 민지와의 관계가 드러난 후 가족의 반대는 극에 달했다. 아버지는 내가 그런 식으로 살면 집안 망신이야 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눈물로 애원했다. 지은은 그 모든 압박 속에서 민지를 선택했다. 민지는 30세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깊은 눈빛과 우아한 미소가 인상적인 여성이었다. 그들은 대학 시절 만났고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했지만 점점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냉혹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특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지은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민지의 품에서 위로를 찾았지만 낮에는 직장에서의 완벽한 모습을 유지해야 했다. 오늘의 긴급 임무는 평소와 달랐다. 태풍이 다가오는 제주도로의 마지막 비행이었다. 승객들은 불안해 보였고 지은은 조종실에서 마음을 다잡았다. 할머니의 장례식을 놓치는 게 맞을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가족의 배척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비행 중 기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은은 동료 기장과 함께 상황을 통제했다. 안정화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할머니는 지은이 어릴 적부터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이야 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가족은 그 말을 무시했다. 지은의 성 정체성이 드러난 건 2년 전, 민지와의 사진이 우연히 어머니의 눈에 띄면서부터였다. 그 후 지은은 집에서 쫓겨났고 민지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다. 민지는 지은의 지지자였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항상 말했지만 지은은 내심 불안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직장에서조차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저 여자랑 산대. 지은은 그런 말들을 무시하려 애썼지만 매번 가슴이 아팠다. 비행이 끝나고 제주에 착륙한 후 지은은 호텔에서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장례식이었어. 가지 못했어. 민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괜찮아, 지은아. 내가 최선을 다한 거 알아. 하지만 지은은 괜찮지 않았다. 그녀는 가족의 배신이 주는 고통을 느꼈다. 다음 날 귀한 비행을 준비하던 중 지은은 뉴스를 보았다. 서울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지은은 스스로 물었다. 민지와의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그 사랑 때문에 잃은 것들이 너무 많았다. 가족, 친구, 사회적 지위. 지은은 비행 중에 결심했다. 이제는 싸워야 해. 하지만 그 싸움의 시작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다가왔다. 호텔로 돌아온 지은은 문 앞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 지은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머니가 유언을 남겼어. 너를 용서하라고. 이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 가족의 태도가 바뀔 수 있을까? 하지만 어머니의 다음 말은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야. 민지와 헤어지지 않으면 안 돼. 지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사랑과 가족 사이의 선택, 그 갈등이 그녀를 괴롭혔다. 민지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서울로 돌아갈게. 이야기할 게 있어. 민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지은의 귀환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다. 가족의 압력은 더 세졌고 지은은 내적 충돌을 겪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그녀는 매일 자문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도덕이 그녀를 판단하고 있었다. 지은은 직장에서의 압박도 느꼈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완벽한 부기장으로 보이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민지와의 관계는 점점 긴장되었다. 너 가족 때문에 나 포기할 거야.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이 갈등은 그녀들의 사랑을 시험했다. 지은은 할머니의 유언을 떠올리며 결심했다.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하지만 그 길은 험난했다. 지은이 서울로 돌아온 날, 민지는 공항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지은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다. 무슨 일 있었어?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집안 일 때문이야.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지은은 어머니의 말을 털어놓았다. 할머니가 유언으로 나를 용서하라고 하셨어. 민지의 눈이 밝아졌다. 그럼 가족이 받아줄지도 몰라. 하지만 지은은 씁쓸하게 웃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야. 너와 헤어지라고 하셔.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은 대답 대신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사랑은 5년째 이어지고 있었다. 민지는 지은의 강인함에 끌렸고 지은은 민지의 부드러움에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여전히 비주류였다. 결혼은 꿈도 꿀 수 없고 아이를 갖는 것도 불가능했다. 지은은 매일 뉴스를 보며 동성애자들의 투쟁을 지켜보았다. 왜 우리는 평등하지 못할까? 그녀의 마음속 질문이었다. 다음 날 지은은 가족 집으로 갔다. 아버지는 문을 열자마자 소리쳤다. 왜 왔어? 장례식 끝났어. 지은은 침착하게 말했다. 할머니 유언 때문에 왔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유언은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라는 뜻이야.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정상이 뭐예요? 저는 행복해요. 아버지는 사회가 너를 받아주지 않아 라고 반박했다. 이 대화는 지은의 내적 갈등을 증폭시켰다. 그녀는 가족의 사랑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민지를 포기할 수 없었다. 집을 나서며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해? 민지에게 돌아온 지은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지는 안아주며 말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민지도 내심 불안했다. 그녀의 가족은 이미 민지를 버렸다. 너 같은 딸은 없어 라는 어머니의 말이 아직도 생생했다. 민지는 지은과의 관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했다.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괴롭혔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지은의 직장 생활도 어려워졌다. 동료 한 명이 너 여자랑 산다는 소문 들었어? 라고 물었다. 지은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게 왜? 그녀의 대답은 용감했지만 그 후 상사의 호출이 왔다. 개인 생활이 회사 이미지를 해치면 안 돼. 지은은 압박을 느꼈다. 내 사랑이 왜 회사에 해가 돼? 그녀의 마음속 반항이었다. 그날 밤 지은과 민지는 미래를 논의했다. 결혼할 수 없지만 함께 살자. 지은의 제안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지은의 여동생이 찾아왔다. 언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어. 스트레스 때문이야.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내 탓인가? 그녀는 자책했다. 병원으로 달려간 지은은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렇게 살면 우리 가족이 무너져.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 가족이에요. 이 순간 지은의 내적 충돌이 절정에 달했다. 사랑과 가족, 도덕과 선택 사이에서 그녀는 고민했다.
민지에게 이 소식을 전한 지은은 아버지 때문에 헤어져야 할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화를 내며 그건 배신이야. 라고 소리쳤다.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선택이 옳을까? 사회의 정형화된 가치관이 그녀를 압박했다. 다음 날, 지은은 직장에서 또 다른 위기를 맞았다. 승진 기회가 있었지만 상사가 내 생활이 문제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분노했다. 이게 차별 아니에요. 그녀의 항의는 용감했지만 결과는 해고 위협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민지와 대화를 피했다. 민지는 불안해하며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지은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거짓말했다. 이 작은 거짓말이 그들의 관계를 흔들었다. 민지는 지은의 변화를 느꼈다. 너 가족 때문에 나 포기하려는 거지. 민지의 의심에 지은은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사회의 압력이 그들을 분리시키려 했다. 지은은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친구는 한국에서 동성애는 힘들어. 포기하는 게 나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실망했다. 왜 모두가 반대할까? 그녀의 고립감이 커졌다. 그날 저녁, 지은과 민지는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우리가 계속 함께할 수 있을까?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믿어라고 답했다. 하지만 불신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지은의 아버지가 퇴원한 후 가족 모임이 열렸다. 지은은 초대받지 않았지만 몰래 갔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대화는 충격적이었다. 지은이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무너졌다. 내 탓인가? 그녀는 자책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민지에게 울며 털어놓았다. 민지는 위로했지만 내심 지은의 약함이 걱정되었다. 이 사건은 그들의 관계를 더 긴장되게 만들었다. 지은은 결심했다. 변해야 해. 하지만 그 변화의 방향은 불확실했다. 아버지의 병원 퇴원 후 지은의 삶은 더 복잡해졌다. 그녀는 매일 직장과 집 사이를 오가며 내적 갈등을 겪었다. 가족을 위해 민지를 포기할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지는 지은의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왜 그래? 나한테 솔직히 말해. 지은은 피곤해서 라고 둘러댔지만 민지는 믿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압박했다. 지은의 직장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동료들이 피하는 게 느껴졌다. 이게 현실이야.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어느 날 지은은 민지의 일기장을 우연히 보았다. 지은이가 가족 때문에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 그 글을 본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민지야, 미안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음 날 지은은 가족에게 연락했다. 만나서 이야기할게요.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차가웠다. 민지와 헤어지면 용서할게. 지은은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지은은 가족의 압력을 느꼈다. 내 행복이 왜 잘못된 거예요? 그녀의 반항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민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지는 내가 선택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상처가 느껴졌다.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사랑을 포기하면 후회할까? 사회의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다음 날 직장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다. 상사가 지은을 불러 내성 정체성 때문에 승진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지은은 항의했다. 이건 차별이에요. 상사는 회사 규정이라고 둘러댔다. 지은은 분노하며 사표를 고려했다. 이 직장을 왜 붙잡아? 그녀의 마음속 질문이었다. 민지에게 이 소식을 전한 지은은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라고 제안했다. 민지는 동의했지만 불안했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위태로워졌다. 지은의 여동생이 다시 찾아왔다. 언니, 아버지가 너 때문에 아파.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 선택이 가족을 해치고 있어. 그녀는 자책했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만난 지은은 미안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변하면 돼 라고 답했다. 지은은 갈등했다. 변한다는 게 뭐지? 사회의 기대가 그녀를 압박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민지와 싸웠다. 너 때문에 내 가족이 무너져. 지은의 말에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헤어지자. 민지의 대답은 지은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지은은 사과했다. 미안해. 스트레스 때문이야. 민지는 용서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이 사건은 그들의 관계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다. 지은은 친구 모임에 갔다. 친구들은 동성애는 한국에서 안 돼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실망했다. 왜 모두가 반대할까? 그녀의 고립감이 커졌다. 민지는 자신의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지은이가 변할까 봐 두려워. 친구는 포기하는 게 나아라고 말했다. 민지는 흔들렸다. 그날 저녁, 지은과 민지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해?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사회 때문이야 라고 답했다. 그들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지은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개인 생활이 회사의 해가 돼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이게 정의인가? 그녀의 분노였다. 민지에게 이 소식을 전한 지은은 새 직장을 찾자라고 말했다. 민지는 지지했지만 경제적 압박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실업 상태에서 내적 갈등을 겪었다. 내 선택의 대가야. 그녀는 깨달았다. 가족에게 연락한 지은은 도와줄게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민지와 헤어져 라고 조건을 달았다. 지은은 거부했다. 이 선택은 그녀를 더 고립시켰다. 민지와의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불신이 남아있었다. 지은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자문했다. 사회의 벽이 높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강했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다가왔다. 민지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났다. 민지야, 돌아와. 그 여자의 말은 지은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민지는 이미 끝났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의심했다. 민지가 날 배신할까? 그녀의 불신이 커졌다. 이 사건은 그들의 관계를 다시 시험했다.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믿어야 해요.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다. 다음 날 지은은 민지에게 물었다. 그 여자랑 아직 연락해? 민지는 부정했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그들의 싸움은 격렬해졌다. 너 날 속였어. 지은의 비난에 민지는 그럴 리 없어 라고 반박했다. 이 갈등은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지은은 혼자서 시간을 보냈다. 내 선택이 잘못됐나? 그녀의 후회였다. 지은과 민지의 싸움 후 그들은 일주일간 말없이 지냈다. 지은은 실업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항공사 말고 다른 길을 가야 할까? 그녀의 고민이었다. 민지는 프리랜서 작업에 몰두했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지은이가 날 떠날까? 그녀의 두려움이었다. 사회의 압력이 그들을 분리시키려 했다. 지은은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싸우고 있어 라는 말에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은은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 왜요? 그녀의 눈물이었다. 아버지는 내 탓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 사랑이 가족을 해치고 있어. 그녀는 자책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민지에게 사과했다. 미안해. 믿지 못해서. 민지는 안아주며 함께 이겨내자 라고 말했다. 그들의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외부의 위협은 계속되었다. 지은의 전 동료가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 레즈비언이야. 이 소문은 그녀의 구직에 방해가 되었다. 지은은 좌절했다. 왜 이렇게 차별받아야 해? 그녀의 분노였다. 민지와 함께 시위를 참여했다.
동성애자 권리, 그들의 목소리는 작지만 강했다. 하지만 시위 후 지은의 가족이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전화로 울며 말했다. 왜 그런 데가? 집안 망신이야. 지은은 제 권리를 위해요 라고 대답했다. 이 대립은 가족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켰다. 지은은 내적 갈등을 겪었다. 싸움을 계속할까 그녀의 고민이었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포기하지 마. 하지만 민지도 피곤했다. 그녀의 작업이 줄어들었다. 클라이언트들이 동성애자라서 거부했다. 민지는 지게 현실이야 라고 한숨 쉬었다. 지은과 민지는 미래를 계획했다. 해외로 갈까? 지은의 제안에 민지는 동의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지은은 새 직장을 찾았지만 급여가 적었다. 이게 우리의 대가야, 그녀는 깨달았다. 가족과의 마지막 대화가 필요했다. 지은은 집으로 갔다. 아버지는 약해진 모습으로 말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지은은 놀랐다. 정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유언 때문이야. 이 순간 지은의 마음이 가벼워졌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반대했다. 사회가 안 받아줘. 지은은 변화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집을 나서며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민지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아버지가 용서했어. 민지는 기뻐했다. 그들의 관계는 강화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지은은 블로그에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동성애자의 삶, 이 글은 반향을 일으켰다. 지지자들도 있었지만 비난도 많았다. 비정상 댓글들이 쏟아졌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내 싸움, 그녀의 결이었다. 민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우리만의 공간, 그곳에서 그들은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지은의 여동생이 찾아왔다. 언니, 축하해. 지은은 감동했다. 가족의 일부가 받아들인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 버티세요. 그녀의 기도였다.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이 순간 그녀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기 시작했다. 민지에게 돌아온 지은은 이제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이겼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지은은 변화시키자라고 결심했다. 커뮤니티 활동을 늘렸다. 권리 투쟁이 그녀의 목소리는 커졌다. 민지도 함께했다. 그들의 삶은 점점 안정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왔다. 지은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났다. 지은아, 돌아와. 지은은 거부했다. 민지가 있어. 이 사건은 민지의 질투를 불러일으켰다. 너 아직 그녀 좋아해?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아니야 라고 답했다. 하지만 불신이 생겼다. 그들은 다시 싸웠다. 믿지 못하면 끝내자. 지은의 말에 민지는 울었다. 이 갈등은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지은은 반성했다. 내 잘못이야. 사과한 후 그들은 화해했다. 이 시련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사랑은 싸움지라고 깨달았다. 사회의 압력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성장했다. 지은과 민지의 화해 후 그들의 삶은 안정되기 시작했다. 카페는 번창했고 커뮤니티에서 지지자들이 늘었다. 지은은 블로그를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공유했다. 우리의 사랑은 정상이다. 그녀의 메시지는 사람들을 움직였다. 하지만 반대자들도 있었다. 익명 댓글들이 쏟아졌다. 비도덕적,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무시했다. 이게 변화의 시작, 그녀의 믿음이었다.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다. 아버지는 지은을 불러 민지를 데려와 라고 말했다. 지은은 놀랐다. 정말요?
아버지는 시간이 필요했어 라고 답했다. 지은과 민지는 가족 집으로 갔다. 어머니는 어색했지만 환영했다. 어서 와. 이 순간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감사해요. 가족의 용서는 그녀의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부결되었다는 소식이 나왔다. 지은은 실망했다. 왜 이렇게 늦을까? 그녀의 한탄이었다. 민지와 함께 시위를 계획했다. 평등을 위해 그들의 목소리는 커졌다. 시위에서 지은은 연설했다.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이 경험은 지은의 자신감을 높였다. 직장 복귀를 고려한 지은은 새로운 항공사에 지원했다. 이번엔 솔직하게 그녀의 면접에서 성 정체성을 밝혔다. 놀랍게도 회사는 받아들였다. 다양성을 존중해요. 지은은 기뻤다. 변화가 시작됐어. 민지도 작업이 늘었다. 클라이언트들이 용감하다라고 칭찬했다. 그들의 삶은 밝아졌다. 하지만 과거의 트라우마가 가끔 떠올랐다. 지은은 꿈에서 가족의 배척을 보았다. 할머니, 도와주세요. 그녀의 중얼거림이었다.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이제 괜찮아 라고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1년 후, 지은은 승진했다. 부기장에서 기장으로 그녀의 성취였다. 가족은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해냈어.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민지와의 관계는 안정적이었다. 그들은 해외여행을 갔다. 자유를 느껴보자. 파리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될까?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될 거야 라고 답했다. 돌아온 후 지은은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책을 썼다. 레즈비언의 삶,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지은은 갈등과 선택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이 공존했다. 지은은 논쟁이 변화의 시작지라고 믿었다. 민지는 지은의 곁을 지켰다. 너 없인 안 돼.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왔다. 지은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병원에서 지은은 민지야, 미안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함께 이겨낼게 라고 답했다. 지은은 회복되었지만 이 사건은 그녀를 깨우쳤다. 삶은 짧아.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녀의 깨달음이었다. 가족과 함께한 저녁 식사에서 지은은 감사해요 라고 말했다. 모든 게 조화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완전한 변화는 아직 멀었다. 지은은 계속 싸워야 해라고 결심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이 질문은 그녀의 삶을 반영했다. 사랑과 가족, 사회와 도덕 사이의 균형. 그녀는 미소 지었다. 옳았어.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동성애를 가족보다 우선하는 선택이 도덕적으로 옳은가?